안녕하세요. 아주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리는 하루 생활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업로드한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2월 다섯 번째 주더라고요. 아, 너무 3월 달도 그냥 자연스럽게 스킵을 하고 4월 달도 스킵을 하고 사실 4월은 일기를 진짜 안 썼어요. 그래서 또 아시죠? 하루 밀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약간 걷잡을 수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아 큰일 났다. 그냥 때려치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뭔가 마음에 뭉클하게 무겁게 좀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빨리 이거 그냥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영상 뭐 '내가 일기 안 썼는데 어쩔 거야. 내 일기인데 내 유튜브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대충 휘뚜루마뚜루 올려 버리고 '공부에 집중을 하자.'라는 마음을 참 가져서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2월 다섯 번째 주 이후로 어떻게 살았는지 진짜 대충 휘뚜루마뚜루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언제적이야. 요렇게. 아, 그리고 현금 생활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듯이 뭐랄까 잡아놨던 예산보다 항상 20만 원은 초과가 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3월, 4월 달에는 공부를 한다고 좀 돈을 많이 쓰기도 했었고요. 5월 되자마자 그 가정의 날이잖아요. 부모님이나 가족들한테 투자란다. 말이 좀 이상한데? 가족분들께 쓰는 돈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또 한 30만 원 정도 빵꾸가 나버렸고 3, 40만 원 정도. 그래서 의미 없다. 그냥 올리지 말자라고 생각을 해서 현금 생활 영상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6월 달 그쯤에서 제 지방직 시험이 끝나면 한번 다시 슬슬 각 잡고 올려볼까 생각은 하고 있기는 해요. 어떻게 살았었냐면 3월 1일 기억도 안 나죠, 여러분? 3월 1일에는 제가 현타를 정말 지독하게 느꼈던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막 영상에다 대고 엄청 징징징징 거렸더라고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면서. 여튼 이 날의 현탈이 자기 개발의 원동력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점으로 삼아서 한 달 정도는 좀 빠릿빠릿하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일에 3월 2일에 국사를 완강했습니다. 짝짝짝짝 하면서 꼭 3월 말에는 행정법과 행정학을 완강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고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가 영상 말미에 그런 식으로 말을 했었더라고요. 어림없지. 행정법은 그나마 지금 반 이상 정도 나가 있기는 한데 아직 멀었고요. 그나마 그것도 기본서, 복습도 안 하고 막 헐레벌떡 달려나가는 기본서 정도뿐이고 행정학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미쳤죠? 자, 3월 3일입니다. 3월 3일에는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이 있었던 날이고요. 그래서 그날 수상자들을 보는데 그래도 낯익은 작품들이 꽤 많더라고요. 서브스턴스의 데미 무어가 여주를 놓쳤구나. 브루탈리스트의 남주가 남무주연상을 받았고요. 작품상은 아노라. 맞다. 아노라 여주가 그 여우주연상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그랬었군. 기억이 나네요. 보니까 슬금슬금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날은 감히 제가 공부의 용광로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 진짜 이날 열심히 공부한 것 같아요. 행정법이라고 쭉 적어져 있는 것만 봐도 그렇고. 그리고 3월 4일에는 점심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 왔습니다. 이날 제가 한 2주 동안 백수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약속이 잡혀서 나갔다 오거나 했었는데 처음으로 굴구이라는 걸 먹어봤어요. 약간 노포 같은 지점에서 굴구이를 먹어봤는데 특히 비도 오는 날이었어서 춥고 비 오고 운치가 있고
굉장히 운치는 있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제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비렸어요. 그리고 포장마차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사방에서 굴 썩은 내가 진동을 하면서 야, 이거는 힘들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여튼 그래도 굴굴이라는 걸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겪어봤다라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구나. 5일, 6일은 스킵하겠습니다. 그리고 7일에 정확히 3월 7일이거든요. CGV에 VVIP 이상 등급이 되면 그거를 할 수가 있어요. 원데이 프리 패스라고 해서 하루 종일 영화관 하나를 지정해서 거기 있는 모든 영화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거든요. 제가 그 혜택 하나만을 바라고 그렇게 지독하게 CGV 그 포인트를 눈에 불을 켜고 적립을 했었거든요. 뭐 승급 혜택이 있으면은 아등바등 신청하고. 여튼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CGV 원데이 프리패스 혜택을 받는데요. 진짜 약간 노리고 갔어요. 아카데미 시즌 끝나고 딱 그 주에 아카데미 했던 모든 영화 한번 이렇게 싹 개봉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노리고 갔는데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콘클라베 이거 진짜 꽤 유행이었잖아요. 한국에서도 콘클라베 진짜 미친 영화였고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장엄했습니다. 근데 하필 제가 그런 후기를 보고 한 거예요. 콘클라베 할배들이 가십걸. 할배들이 가십걸. 그리고 교황청 퀸카로 살아남기 바티칸 101이라는 후기를 보고 왔더니 그 말 외에는 그 다른 어떤 후기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말이 너무 탁월하게 다가와서 아 진짜 이 말 이상의 후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대단했어요. 누군진 몰라도 이 말을 생각해낸 분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아노라. 이것도 꽤나 말이 많았죠? 그 션기덕이라고 하잖아요. 션 베이커였나? 이 작품 감독이? 근데 이분이 외국의 김기덕 씨로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션기덕. 많이 문제가 많은 감독이라고는 해서 저도 사실 기대를 약간 그래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보러 갔긴 했었거든요. 약간 팔짱 딱 끼고 근데 잘 만들었어요. 작품 잘 만들었습니다. 작품성도 있었고 무엇보다 재밌었고요. 연기들도 너무 잘했고요. 아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때 거의 밤을 새우고 갔거든요. 근데도 첫 번째 영화, 두 번째 영화가 너무 좋았어서 진짜 몰입이 확 되면서 잠에서 딱 깨이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미키 세븐틴. 와, 미키 세븐틴 이게 언제적 영화인데 이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키 세븐틴 뭐 누가 봐도 봉준호 감독 영화죠. 여기도 그렇게 써놨네요. 복내에 질식할 뻔. 보이시나요? 복내에 질식할 뻔. 존나 봉준호, 존나 사회학과. 영화가 손들고 일어나서 저는 봉준호 아들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 같다. 확실히 딸은 아니다. 봉준호 씨 특유의 그런 것들이 저는 약간 그래도 결이 두 갈래로 나뉘잖아요. 기생충 쪽과 뭐 설국열차, 옥자 그런 쪽이랑 결이 나뉘는 것 같은데 저는 설국열차, 옥자 이쪽은 확실히 안 맞거든요. 근데 그 결이었어요. 잘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 흥미진진하게 봤습니다. 컴플리트 언노운 약간 후회됐어요. 이거랑 위플래시 재개봉을 했었거든요. 위플래시랑 컴플리트 언노운이랑 계속 비교를 하다가 그래도 아카데미 음악상이었나? 그런 걸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요거 한번 보러 가자. 신작 보는 게 낫겠지 뭐. 뭐 위플래시는 언제든 볼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보러 간 건데 그냥 위플래시 볼 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주가 노래를 못해서 감동이 없었다라고 써놨네요.
보는 내내 노래 발매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나거든요. 야, 대단한 노래야, 대단한 노래야 라고 난리가 나는데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이해가 됐어요. 아, 노래가 개연성이구나. 노래 정말 좋구나 라는 걸 원곡을 들으면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 경험해보는 CGV 원데이 프리패스 저는 정말 제대로 뽕을 뽑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어요. 내년에 제 상황이 조금이라도 안정이 된 후에 다시 원데이 프리패스를 한다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더 제대로 준비를 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알았어요. 아, 담요 준비해야 되고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쿠션 준비해야 되고 쉬는 시간은 이런 텀으로 두면 되겠고 몇 시부터 달려서 어느 시기에 이렇게 맞추면 되겠고 또 뭐 포스터라든지 이런 걸 받아올 수 있는 파일과 큰 장바구니를 준비하면 되겠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감을 잡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야무지게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8일에는 낡고 지쳤다. 어젠 내 상태가 괜찮은 줄 알고 영화 4편을 연달아서 봤는데 자고 일어나니 온몸이 아프다라고 써놨습니다. 허리랑 무릎이 무슨 자세를 해도 불편하고 아팠습니다. 역시 영화 4편을 연장으로 보는 건 무리긴 했나 봐요. 그리고 3월 9일입니다. 3월 9일에는 순공 시간 8시간 15분을 달성을 했네요. 역시 백수의 기세는 대단합니다. 그리고 3월 10일입니다. 이날 제가 오랜만에 회사에 가서 재계약을 하고 왔던 날이에요. 그리고 재계약을 하면서 많이 고민했거든요. 아, 이게 맞나? 어차피 실업급여를 한 6개월 정도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받는 게 낫지 않나? 공부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오래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돈을 버는 게 낫겠다. 나가서 사회생활을 좀 하자. 백수 생활이 오래 백수였던 만큼 사회생활을 조금이라도 덜 하게 되면 제 사회성이 극단적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가서 일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돈 벌자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3월 11일 언니가 많이 아팠네요. 그래서 스카 와서 스터디 카페에 있다가 언니가 아프다라는 소리를 들어서 헐레벌떡 과일 주스를 사갔어요. 제가 전에 아팠을 때 언니가 과일 주스를 사줬었는데 그게 꽤 효과를 봤었나 봐요. 그래서 사갔던 것 같은데 약간 그 소설 생각나요. 소설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도 뭐 인터넷 소설 그런 거였거든요. 한 20년 전쯤? 되게 오래전에 스치듯이 읽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주인공이 진짜 지질이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이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혼을 했던 이유가 그 주인공의 아버지조차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라 뭐 누군가 아프다라는 말을 들으면은 그냥 최고의 위로라고 해야 되나? 최고의 병문안 선물 같은 게 복숭아 통조림을 사가는 거였대요. 그 주인공 아빠한테는. 그래서 주인공 아빠가 주인공의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복숭아 통조림을 사간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화근이 돼서 부모님이 이혼을 했었던가? 뭐 주인공의 어머니는 유복하게 살아서 그런 걸 잘 몰랐다. 뭐 그런 내용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여튼 갑자기 번뜩 생각이 나네요. 그 복숭아 통조림이 뭐라고 그게 그 주인공 아버지한테는 최고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증명이었을 텐데 여튼 저도 언니에게 내가 당신을 이만큼 생각하고 있어요 사랑합니다의 증명이 과일 주스였다는 거 그 말을 하기 위해서 헛소리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12일, 13일에는 미쳤어요. 무협지에 미쳤습니다. 이러면 안 됐는데 정말 이러면 안 됐는데 이틀을 날렸습니다.
마글 교주를 애지중지 키웠다라는 무협지에 빠져서 이틀을 꼬박 날렸고요. 현재까지 나온 회차는 다 읽었는데 이걸 깜빡했어요. 무협지는 호흡이 길잖아요. 이걸 깜빡했습니다. 전 그래도 한 이틀 400화, 400 몇십 화 정도 읽으면 어느 정도 얘기가 진척이 되고 아 그래 이 정도면 이제 됐다 하고 제가 내려놓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무림맹이 만들어졌어요. 400화 넘어서 이제 마교에 대항하자 하면서 무림맹이 만들어졌습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아, 한 3년 후에 완결 날 것 같아요. 그때까지 다시 묵혀두기로 하고 아, 되게 마음에 짐처럼 남아있어요. 이렇게 완결이 안 난 작품을 읽으면. 개운하지가 않네요. 14일에도 원룸조교님이라는 웹툰을 본 것 같고요. 14일이구나. 아, 그리고 이날 리디북스를 싸게 구매할 수 있는 팁을 좀 알아냈습니다. 14일 오후에 15야 할인 쿠폰 10%를 받고 컬처랜드 상품권을 구매해서 캐시 충전하기라고 되어 있네요. 뭐 리디북스도 얼마나 보냐 싶긴 하지만 한 3년 후에 마주중지 저거 완결 나오면 한번 몰아서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16일 마지막 백수의 끝을 그렇게 백수의 방점을 찍는 날이었습니다. 주말. 그래서 뭔가 이 다음 날부터 제가 다시 근무하기 시작하거든요.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뭔가 되게 오늘은 내 마지막 휴가니까 라는 합리화도 있었고요. 보상 심리까지 겹쳐서 쓰레기처럼 보냈습니다. 마지막 주말은 진짜 바닥과 하나가 되어서 쓰레기처럼 보냈다는 거. 그리고 3월 17일 다시 출근을 하기 시작했고요. 로얄 매치라는 게임에 제가 빠졌거든요. 이때 근 한 달 정도는 로얄 매치에 빠져서 살았던 것 같아요. 하루에 200 몇 판 정도를 한 판당 1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거를 진짜 200판을 넘게 했다는 거는 미친 듯이 했다는 거예요. 새벽 내내. 새벽에도 이것만 로얄 매치를 하느라 손목이 시큰거리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래서 출근을 해서도 거의 반각성 상태로 비몽사몽 이렇게 보냈었고요.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입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재계약을 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관리해주던 업체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 업체 관련해서 그냥 사리고 입 조심하고 조심조심 다녀야겠다. 쥐죽은 듯이 있는 듯 없는 듯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리고 다녀야죠. 그리고 18일에는 스터디 카페를 다시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75,000원에 연장을 했고요. 지역 페리로 결제해서 69,750원에 50시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골아 떨어졌다. 공부 못하고 잤네요. 이날에도. 그렇군. 특허와 인가는 대체 언제 끝나는데? 라고 해놨는데 저 행정법에서 특허와 인가 정말 중요한 파트잖아요.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준철 선생님께서 강사님, 교수님께서 특허와 인가 설명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을 할애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좀 매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이해는 완벽하게 했다는 거. 3월 19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NCT의 해찬군이거든요. 그 해찬군이 마크 씨 NCT 마크의 피처링을 같이 마크 솔로 앨범에 피처링을 참여한 곡이 있는데 그 곡의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오매불방 기다리던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됐는데 까리한걸이라고 써놨네요. 그때 제가 진짜 한 일주일간은 이 노래에 미쳐 살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3월 20일입니다. 20일에는 퇴직금이 들어왔습니다. 이날 퇴직금이 들어왔습니다. 퇴직연금 입금 확인. 그리고 그
제 돈을 떼서 원래 월급에 있어야 하는 돈을 떼서 이렇게 모아둔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막상 받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3월 20일 생체 리듬이 이때쯤 살짝 돌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제가 고생을 했잖아요. 2주 백수 생활을 하고 한 일주일 정도는 낮밤이 뒤바뀌어서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이제 좀 자리를 잡게 됐고요. 마크 해찬의 무대, M 카운트다운 무대에 또 미쳐 있었습니다. 그 직캠이 종류별로 뜨잖아요. 전체 무대 풀샷을 잡아주는 직캠이 있고요. 또 뭐 입덕 직캠 해가지고 얼굴만 따로 크게 클로즈업해서 찍는 직캠이 있고 몸 전체 춤을 봐라 하고 찍어주는 직캠이 있는데 진짜 춤을 너무 잘 춰요. 춤도 너무 잘 뽑았고 안무도 잘 뽑았고 춤도 잘 춰서 진짜 한 달 동안은 이 직캠에 미쳐 살았던 것 같아요. M 카운트다운 파리프레스 직캠에. 여튼 그랬다는 거. 그리고 21일입니다. 인간관계가 어렵다. 사회생활 어렵다. 눈치 보지 말자라고 외치지만 항상 저는 눈치를 보는 삶을 산다는 거. 간이 작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사회생활이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보험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엄마한테 보험 하나 더 넣어줄 수 없느냐? 비싼 것도 아니에요. 네. 10만 원짜리 보험 하나 넣어줄 수 있니?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거를 약간 또 싫은 티를 냈나 봐요. 틱틱대면서. 그래서 너무 자괴감도 몰아치고 고작 10만 원 가지고 틱틱대야 하는 내 처지가 서럽고 죄송하고 엄마한테 그랬던 날입니다. 그래서 언니가 또 저 달래주려고 이런 호화로운 반찬과 찌개와 이런 것들을 해줬던 날이기도 하고요. 3월 22일입니다. 마크 해찬의 위버스 라이브가 있었던 날이네요. 제가 한동안 덕질을 쉬다 오니까 그 전에 마지막으로 덕질했던 게 류준열 씨거든요. 응답하라 1988에서 류준열 씨한테 진짜 꽂혀서 그때 덕질을 한 2, 3년 짧고 강렬하게 미친 듯이 하다가 다시 해찬 씨를 좋아하게 되면서 덕질을 하게 됐는데 한 5년 사이에 굉장히 트렌드가 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때는 V앱 라이브였거든요. 네이버에서 뭐 V앱 같은 거라고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위버스 라이브 이런 게 있더라고요. V앱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이날 굉장히 좋았고요. 라이브를 들으면서 23일에는 뭔가를 해서 굉장히 보람찬 기분이 든다라고는 하는데 뭔가 일을 많이 하기는 했네요. 일주일 동안 제가 간만에 회사 복귀를 해서 다시 일을 나가게 되면서 많이 쓰레기처럼 살았었나 봐요. 설거지도 안 했고 음식물 쓰레기도 쌓여 있었고 가스레인지도 난리였나 봐요. 그리고 빨래도 난리였고 바닥 청소도 안 했었고 이것들을 싹 해치우면서 되게 쓰레기 생활을 청산하면서 보람찬 기분을 느꼈던 날인 것 같습니다. 24일 이런 날들 때문에 제가 3월 일기를 그동안 계속 올리지를 못했었어요. 요거 조금만 쓰면 되는데 뭐 이거 쓰고 나중에 한꺼번에 올리지 뭐 라고 생각을 하다가 영영 하지 못하고 있죠. 24일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언니가 그 전날에 김밥 해준 것 같아요. 언니가 직접 싸준 김밥. 언니가 싸준 김밥과 라면을 끓여 먹었던 것 같습니다. 3월 25일에는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월급이 들어왔고요. 또 보험금도 빠져나갔네요. 이런 젠장. 26일입니다. 26일에는 배수관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집에 물이 나오지 않아서 원래 5시까지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모종의 이유로 공사가 연장이 됐다. 집에 와보니까 물이 안 나와서 뭐 이리저리 정보를 구하러 막 돌아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물이 나오지 않아서
김밥을 말아 먹으려다가 피자를 시켜 먹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산불. 이날 요 주에 산불이 크게 났었나 봐요. 그 경북에서 산불 한번 크게 났었잖아요. 그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북 지역 산불 피해 확산. 그리고 이 마크 해찬에 대한 사진들을 이렇게 막 붙여놓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스크랩을 해주고 싶었어요. 뮤직비디오 뭐 장면들, 스샷들 출력을 해서 스크랩을 좀 해주고 싶었는데 요 프린팅 박스의 인화 사진 퀄리티가 좀 두껍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일반 인쇄를 해서 그냥 종이를 오려서 스크랩을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프린팅 박스의 서류 인쇄 서비스를 이용해 봤는데 인쇄 퀄리티가 진짜 그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류 인쇄는 영 아니구나 싶어서 그냥 돈 버리고 왔고요. 이제 포토 프린터를 사고 싶습니다. 스티커 출력이 되는. 그래도 직장생활 몇 년 꾸준히 했는데 저를 위해서 포토 프린터 정도는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자, 27일입니다. 27일에는 좀 대면 소원했던 직장 동료분과 관계를 회복했던 날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삼삼했던 날이었습니다. 싸운 건 아니에요. 전 누군가와 대놓고 이렇게 트러블을 만드는 걸 극도로 두려워하는 편이기 때문에 절대 싸우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눈치 보면서 멀어지는 거 정도는 있잖아요. 그런 분과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서 관계를 회복했던 날이고요. 또 뭘 했냐? 언니가 4월, 지금이 3월이잖아요. 4월 주말 내내 뭔가 여행을 가는 일정이 계속 잡혀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 다음에도 아마 이모랑 일본 여행을 다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가 일본 여행 가기 전에 나 먹일 거, 저 동생 먹일 거 사야 한다. 동생 먹일 거 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장을 봐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물론 언니가 없는 동안 제가 요리를 진짜 똥손이라 요리를 지독하게 못하거든요. 그리고 의지도 없어요. 뭘 해먹으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언니가 없는 동안 대충 먹기는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허이 그렇습니다. 언니가 제 걱정을 좀 많이 해주는 편이어서 그리고 3월 28일입니다. 28일에는 뭐 했냐? 그 백수 생활 2주 동안 비축해뒀던 사회성이 모두 고갈이 됐던 날인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 막 몇십 명 이렇게 상대하면서.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날이고요. 그래서 점심을 혼자 먹고 싶었으나 다른 분이 와주셔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됐다. 뭐 그런 내용이 간단하게 적혀 있고요. 노래에 빠졌습니다. 나카시마 미카 씨의 내가 죽으려고 생각한 것은 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원래 알기는 했었어요. 야마자라시? 아마자라시? 뭐였더라?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예전에도 한때 미쳐 있었던 노래긴 했는데 이 좀 설 연휴였나? 한국 방송국에서 나카시마 미카를 초청을 해서 같이 뭐 라이브 공연을 했던 영상이 떴거든요. 유튜브 알고리즘에. 근데 그 곡을 봤는데 우연히 보게 됐는데 와 진짜 너무 벅차오르는 감동이 느껴졌어요. 라이브가 훨씬 좋고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대단한 무대를 봐서 이때도 한 일주일 넘게 이 곡에만 빠져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3월 29일입니다. 드디어 3월이 거의 끝나가네요. 29일입니다. 29일에는 잠잤다 라는 거 외에는 딱히 뭐 이렇다 할 게 없네요. 하루 종일 잤는데 새벽에 또 잘 수 있었다. 신기했다. 막 이런 글들이 적혀 있네요. 그리고
아, 셔츠 빨래를 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하얀색 셔츠를 빨게 됐는데 그 목 쪽에 파운데이션이 묻어서 되게 좀 안 이쁜 거예요.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빨아도 빨아도. 그래서 얘를 락스에 담가 놓으면 하얘진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약간 락스를 신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대전 본가에 있을 때도 집에서 항상 뭐 빨래감에서 쾌쾌한 냄새가 난다거나 마르지 않아서 쾌쾌한 냄새가 난다? 아니면은 이상한 게 묻어서 얼룩이 생겼다. 그럴 땐 무조건 락스를 희석한 물에 담가 놓으면 항상 처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락스에 대한 뭔가 모를 그런 게 있는데 신뢰감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뭐 하얀 셔츠니까 락스물에 좀 담가놨다 빨면 되지 하고 흰 옷들을 빨래하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언니의 밝은 옷들에 살짝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색이 빠진 것 같은 거예요. 이염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또 락스에 손을 대버리고 말았다. 뭐 합리화를 하면서 락스를 사용해버렸는데 셔츠깃은 때는 그대로인데 언니가 아끼는 옷만 여러 벌 망쳐버렸다. 티는 잘 안 나는 것 같기도 한데 하면서 굉장히 쫄아서 언니한테 들킬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던 날이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아직 언니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 5월 8일이거든요. 아직까지 눈치채지 못했다? 그거는 언니가 모른다는 겁니다. 전 잘 넘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3월 30일에는 주말 근무를 했었고요. 3월 31일입니다. 3월 말까지도 날이 좀 추웠나 봐요. 그래서 보일러를 틀고 잤다라고는 하는데 죄송한데 저 지금 5월 8일이잖아요.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보일러 틀고 잤어요. 너무 추워요. 스산해요. 그리고 일상을 감당하기 힘들다. 행정학 강의를 연장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구매를 했어요. 행정학 강의를. 근데 결국 3월 달 말까지 12, 1, 2, 3. 와, 4개월 동안 하나도 듣지 않고 그대로 연장만 했어요. 미친 것 같습니다. 정신 못 차린다, 진짜. 행정학 아직 시작도 못 했거든요. 큰일 났어요. 그리고 하는 김에 그냥 4월까지 한꺼번에 소개를 할게요. 왜냐면 4월은 일기를 쓴 날이 별로 없습니다. 4월에는 4월 1일. 뭔진 모르겠는데 내가 해냄이 쓰여 있네? 뭐지? 언니가 일본 여행을 갔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오기 전에 빨리 뭐 방 청소를 해야겠다, 집 청소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날이고요. 이렇게 욕심내지 말고 하루에 하나씩만 하자. 조금씩만 정리하고 조금씩만 공부해도 삶은 분명히 바뀐다. 나는 나아진다. 라는 뭔가 모를 되게 희망에 차이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군. 그리고 언제더라? 제가 요 아래에 있는 것들 한 번도 안 읽어드렸었네요. 언젠지 모르겠는데 여튼 이날이구나. 탄핵. 이 날에는 제가 봄을 맞아서 사진을 많이 찍었거든요. 그래서 사진만 덕지덕지 막 이렇게 스크랩을 해놨고요. 그래서 그냥 통으로 가려버렸습니다. 4월 3일에 그 5월달 주말 근무 관련해서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지간해서는 이런 거 대놓고 말씀을 못 드리는 편인데 너무 편파적이지 않나? 왜 내 이름만 매주 들어가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내가 너무 호구처럼 살았구나. 할 말은 하고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일부러 회사에서 갈등을 좀 야기했던 날입니다. 근데 후회는 없습니다. 그래도 할 말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제 스케줄이 조금 편하게 짜지는 것 같아서 그래
할 말은 해야 이 사람 호구는 아니구나 라고 눈치를 보게 되는구나 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4월 4일 탄핵 선고가 있었던 날이죠. 탄핵 선고를 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수행 덕분이었으며,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라고 시작해서 이렇게 쭉쭉 선고 판결문을 적어두고 싶었는데 아직 못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날 그 탄핵 뭔가 신청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가고 싶어서 방탄핵 선고 방청 신청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떨어졌다라는 거. 이날 심지어 제가 그 전주에 주말 근무를 해서 출근을 안 했거든요. 일어나자마자 11시, 10시 몇십 분부터였나? 여튼 탄핵을, 선고를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신청을 했는데 되게 뽕 차더라고요. 헌법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뽕이 어마어마하게 차더라고요. 너무 멋있고 장엄하고 대단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역사의 정중앙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게 감동적이었고 감격이었고 되게 뿌듯하게 느껴졌어요. 사실 이때도 그렇고 박근혜 씨 탄핵 선고도 실시간으로 봤었고 뭐 다양한 역사의 순간을 함께 하기는 했지만 새롭게 뽕이 차면서 진짜 내 상황만 어떻게 빨리 정리가 된다면 제대로 헌법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예전에 10년 전쯤이긴 하죠. 그 정도 옛날입니다. 그때 7급 공무원 준비하면서 헌법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너무너무 수업을 수강을 하면서도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공부를 재밌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장수생이 되는 길인데, 여튼 그렇습니다. 4월 5일입니다. 4월 5일에는 국가직 9급 시험을 보러 갔는데, 이날도 심지어 제가 고사장을 헷갈린 거예요. 기계 공고와 일반 공고가 있는데 저는 일반 공업고등학교로 가 그 고사장인 줄 알고 찾아가려고 했었는데 기계 공고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언니가 태워주는 차를 타고 쏟아지는 벚꽃을 맞으면서 왜 항상 그렇게 국가직 시험 날은 그렇게 벚꽃이 흐드러지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울하고 괴롭고 자괴감 들고 그러는데, 여튼 벚꽃을 맞으면서 시험을 보고 왔고요. 4월 6일입니다. 부모님이 조용필 콘서트에 다녀오셨어요. 꽤 원래 작년 연말 콘서트를 예매를 했었는데 여객기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취소가 되었다가 다시 재개가 됐나 보다. 그리고 꽤나 즐거우셨나 보다 라는 게 적혀 있네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지간해서 그런 말씀 잘 안 하시거든요. 제가 그래도 꽤 다양한 콘서트에 보내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한참 엄마가 케이윌이랑 휘성 씨한테 빠졌을 때는 그쪽 콘서트도 보내드리고, 뮤지컬도 몇 편 보내드리고, 뭐 엄마가 좋아하는 윤도현, 이선희, 그런 장사익 그런 가수들 꼬박꼬박 예매를 해서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아버지가 앵간해서 그런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나마 좀 괜찮았네 라고 말을 하셨던 게 장사익 씨, 이선희 씨 콘서트였는데, 이번에 즐거우셨나 봐요. 아버지께서 조용필 야 관리 잘했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역시 히트곡이 많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대중이 알 수 있는, 저희 아빠가 알 수 있는 히트곡이 많은 가수. 그래서 그렇구나. 앞으로는 이런 대중적인 가수 콘서트에 좀 많이 보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4월 7일입니다. 일교차가 컸습니다. 그리고
로얄 매치를 삭제를 했다고 하네요. 이제 현타가 와서 좀 손목이 너무 아파서 공부에 집중을 하려고 했나 봐요. 그리고 무슨 털 뽑는 짐승도 아니고 하면서 청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4월 8일이고요. 저희 언니가 방탄소년단을 엄청나게 좋아해요. 그리고 특히나 그 중에서도 김석진 씨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진 씨가 뭐 화장품 광고도 하고 진라면 광고도 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진라면에 띠부띠부실이 들어있대 하면서 진라면을 엄청나게 사서 진라면 파티를 했던 날입니다. 물론 저희 언니는 진짜 저랑은 다르게 덕질을 하면서 돈을 아끼지 않는 편이라 뭐 화장품을 사면 아크릴 스탠드가 온다 해서 막 화장품도 엄청나게 사재끼고 그런 편이긴 해요. 사랑을 아끼지 않는 편입니다. 저희 언니는. 그래서 덕분에 제가 잘 김석진 씨 덕분에 얻어먹고 있다는 거. 김석진 씨가 치킨 광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치킨 광고랑 피자 광고를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일기를 쓰지 못했습니다. 뭔가 중간중간 끼적끼적 되기는 했는데 이날은 또 뭐지? 월급날. 잠만 잤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제대로 기록은 못했어요. 4월은 거의 진짜 요 정도 수준으로 기록을 했고요. 그나마 지금 올리지 않으면 진짜 영영 올리지 못하고 제가 항상 고질병이거든요. 어느 순간 막히기 시작하면 다음 달 거랑 같이 올리지 뭐. 그리고 다다음 달 거랑 같이 올리지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반년 후에 6개월분 함께 올리지 뭐. 그냥 연말에 그냥 후루룩 넘기면서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한 3년? 3, 4년 정도 동안 계속 이렇게 일기가 밀렸던 터라 그냥 하는 김에 소개를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5월부터는 진짜 아예 일기를 안 쓸 생각입니다. 일기에 쓰는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일기 쓰는 건 진짜 한 5분, 10분 걸리잖아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데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기 써야 돼. 일기 써서 그것도 예쁘게 써서 인터넷에 유튜브에 영상으로 업로드해야 돼. 라고 부담감을 가지면서 차일피일 제가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일기 써야 돼. 라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무엇인디? 지금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공부인디? 하면서 공부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5월 8일이고요. 지방직 9급. 저는 항상 지방직 9급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지방직 9급까지 44일이 남았습니다. 사실 43일이 남은 줄 알고 굉장히 우울해 하다가 44일이네? 하면서 또 갑자기 확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 아직 늦지 않았어. 라는 이미 늦었죠. 이미 늦었는데 그냥 합리화를 하는 거죠. 뭐 그래도 초시생은 아니니까 하던 짬바가 있으니까 없어요. 그런 거. 짬바 하나도 없어요. 진짜 날로 먹는 그 아가리 수험생 허수 생활을 한 5년 정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취업하고부터는 2년 동안은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빠르게 하다 보면 다른 처음 하시는 분들보다는 한 달 동안 뭔가를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달 동안은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국어, 영어, 국사, 행정법, 행정학이 있잖아요. 국어, 영어는 포기했어요.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에 하나씩만 하프 모의고사와 뭐 데일리, 문제풀이 같은 것만 이렇게 꼬박꼬박 참여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국사는 제가 이상하게 항상 국사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언젠가는 진짜 1년 내내 국사만 팠는데도 최저 점수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국사를 그 4분의 1 압축 특강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하루에 한 강씩 들으면서 문제를 그냥 막 공장처럼 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행정법. 지금 기본서 회독 돌리고 있는데 행정법은 사실 기본서만 돌리고 또 그 써니에서 어플을 아주 기깔나게 말아주는 게 있어요. OX 어플을 그 어플만 돌려도 고득점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행정법은 진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박준철 선생님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행정학은 제가 신용한 선생님 커리어를 타는데 고민 중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압축 회독을 돌릴까? 아니면 그래도 기본서 한번 2배속으로라도 한 번은 돌리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들어도 까먹고 안 들어도 까먹는 건 똑같긴 해요. 너무 휘발성이 강한 과목이라. 행정학은 어떻게 할지 좀 더 고민을 해보고요. 나머지 헐레벌떡 좀 쫓아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안 되면 뭐 인생 망하는 거죠, 뭐. 여튼 이렇게 와 46분을 통으로 녹화를 했네요. 아주 오랜만에 거의 근 3달 만에 인사를 뵙는 하루 생활이었고요. 여러분 한 달 동안 부디 강령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기 영상은 아니어도 근근히 스터디 카페에서 제 모습을 촬영해서 그런 타임랩스 영상 정도로는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안녕.